삼성페이를 단순히 결제할 때만 사용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결제하는 것 외에 삼성페이 활용법하고 주의해야 될 점, 보너스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기능들은 통화녹음, 삼성페이, 교통카드 이런 기능들이었어요. 특히 통화녹음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일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삼성페이와 같은 페이 기능하고 교통카드 기능은 진짜 한 번 써보니까 너무 편해서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거의 지갑을 안 들고 다녀도 될 정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 삼성페이와 교통카드 같은 이런 기능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페이와 교통카드 기능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는 사용할 수 없고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근처에 있는 ATM기에서 돈을 뽑을 때 수수료를 들지 않고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편의를 위해 삼성페이라고 얘기를 하긴 할 텐데 LG페이에서도 대부분 사용 가능한 기능이고요. 디스플레이 크기가 크면 보기 좋기도 하고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이 갤럭시 Z 폴드 2니까 이 스마트폰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삼성페이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잠금화면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드래그를 하거나 아니면 홈 화면에서 밑에서 위로 드래그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보다 더 편리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삼성페이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방식이 아닌 이런 에어리얼 방식의 지문 인식 센서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면 이렇게 홈 화면에서 센서를 위로 슬라이딩하면 삼성페이가 실행이 됩니다. 전 그렇게 하면 안 되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삼성페이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빠른 실행이 있고 여기에서 이게 다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리어 방식의 센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는 여기 지문 센서 제스처 사용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사용 중에 삼성페이 열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업데이트 됐으면 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다면, 디스플레이를 좀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 설정인 내비게이션 버튼 스타일이 아니라 스와이프 제스처 스타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로 사용하게 되면 밑에서 위로 제스처 올리는 이게 홈으로 가거나 멀티태스킹 기능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데 이게 삼성페이 위치하고 좀 겹치거든요. 근데 이게 홈 화면에 있는 제스처 기능을 끄면 지문 센서 제스처 사용까지 같이 쓸 수 없게 돼가지고 이건 홈 화면에서 디스플레이 제스처 사용은 안 하더라도 지문 센서 제스처를 통해서 삼성페이가 실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도 꼭 멀티태스킹 기능을 사용할 때 가운데서 올리지 말고 옆에서 이렇게 올려도 멀티태스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긴 해서 조금만 익숙해지면 되긴 되지만 업데이트 됐으면 조금 더 낫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화면이 작으면 옆에 이렇게 올리는 게 조금 더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멤버십 부분이에요. 통신사 멤버십을 통한 할인이나 해피포인트 멤버십이나 이런 걸로 적립 많이 하시나요? 저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실업 월렛이나 이런 클립 같은 앱을 이용해가지고 멤버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곤 했어요. 근데 삼성페이에도 이런 멤버십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하고 나서는 지금 별도 이런 앱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페이에서도요, 오른쪽 위에 보면 멤버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 여기에 해피포인트 카드를 포함해가지고 LG 멤버십이나 이디야 이런 여러 가지 자주 사용하는 멤버십들을 추가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에서 결제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카드 승인을 하고요, 그리고 멤버십 버튼을 눌러가지고 해피포인트 적립을 하고 통신사 할인을 받고, 이렇게 별도의 앱을 사용하지 않고 결제와 적립, 할인까지 삼성페이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멤버십하고 결제까지 띄워놓은 삼성페이로 이렇게 폰을 건네주면서 그 폰 위에 있는 걸로 적립해주세요 하면은 딱 보고 적립을 해주니까 되게 편리합니다. 이 멤버십 적립은 멤버십을 누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삼성페이에 기존에 등록된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천 멤버십에서 선택하기를 누르면 삼성닷컴에서 추천해주는 여러 멤버십 중에 선택해가지고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경우에는 멤버십 직접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어서 갤러리에서 바코드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를 입력해가지고 직접 바코드를 만들어가지고 멤버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 안 쓰시고 계셨다면 꼭 써보시길 바래요. 티끌모아 티끌이 아니라 태산이잖아요. 그리고 삼성페이에서는 결제나 적립이나 할인 이런 거 말고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 계좌를 등록해가지고 ATM기에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계좌 이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요, 대부분의 은행에서 ATM 입출금은 가능한데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 신한, 신협, 하나 이렇게 5개의 은행만 가능합니다. 입출금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리면, 전 이렇게 미리 계좌를 등록을 했는데 여기에서 출금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떠요. 비밀번호를 누르면 얼마를 출금할지를 이렇게 쓰고요, 만원권으로 할지 5만원권으로 할지 쓰고 확인을 누르면 지문 인증하라고 뜨죠. 그러면 ATM에서 삼성페이 버튼 누른 다음에 ATM 리더기에 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대로 수행하게 되면 추가 과정 없이 바로 이렇게 미리 지정된 금액을 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요. 제가 농협 계좌를 등록했으면 반드시 농협 전용 ATM기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농협카드라고 해도 다른 ATM기에서 수수료만 내면 이렇게 뽑을 수 있긴 한데 삼성페이의 이 기능은 그 계좌에 맞는 전용 ATM기에서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갔을 때 근처 은행에 들어가는데 안 돼가지고 낭패를 좀 봤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꿀팁을 하나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만 공유 드리면요. 바로 토스라는 앱을 이용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토스가 그냥 계좌 이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토스에 들어간 다음에 전체를 누르면 여기에 ATM 현금 찾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내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 지하철역에 있는 ATM기에서 한 달에 한 번 수수료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부터는 수수료가 들지만 이렇게 돈을 쉽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CU나 GS25든 이런 편의점 찾는 거는 쉽잖아요. 물론 그 편의점에 가끔 ATM기 설치가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내 주변 ATM기 찾기라는 걸 누르면 근처에 이렇게 ATM을 지원하는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물론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급할 때 돈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일반 쓰레기 봉투나 문화상품권 이런 걸 구입을 하려면 반드시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한데 그럴 때 지갑을 안 들고 갔으면 주머니에 현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으로 바로 뽑아서 그런 것들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시면 꼭 축의금이나 이럴 때 말고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급할 때 등록해놓지 말고 지금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등록하시면 되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삼성페이를 사용해보면서 최근까지도 안 되는 곳을 종종 발견했는데 그건 바로 무인 주차장이었습니다. 모든 무인 주차장이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주차장 결제 머신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삼성페이 사용이 안 된다고 써놓기도 했고요. 그런 게 안 써져 있는데도 가끔 삼성페이가 안 돼가지고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벨을 눌러가지고 여기 삼성페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스토어에서 삼성페이를 쓸 수 없다면서요. 사용 못한 이유가 나중에 환불이 좀 불편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던데 요즘도 그런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긴 한데 나중에 국내에 애플페이가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삼성 관련된 모든 매장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도 웃길 것 같기도 하고 웃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실제로 체감을 해보셨겠지만 배터리가 5%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없고요. 근데 여기서 꽤 재밌는 점이 배터리가 5% 이하로 떨어져도 심지어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져도 삼성페이랑 연동되어 있는 교통카드 기능은 또 쓸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건 삼성페이라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따로 티머니나 캐시비 같이 어쨌든 교통카드 기능은 삼성페이랑 방식이 달라가지고 스마트폰이 꺼져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버스 탈 때 이렇게 찍고 탄 다음에 안에서 막 스마트폰 하다가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찍고 내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원이 완전히 방전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용 중에 전원이 꺼져도 안에 내부 전력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사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보통 전원이 꺼지고 나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결제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지 정말 전원이 꺼진 지 오래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요 삼성페이에는 금융기능이라고 해서 뭐 해외 송금이나 환전, 카드 추천이나 금융상품 추천 그리고 이런 생활 관련된 기능들도 있긴 한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엄청 좋고 막 추천드릴 정도는 아니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해드리지 않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삼성페이로 신용카드 없이 결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했는데 이제 멤버십이나 현금 인출이나 출금, 계좌 이체까지 이렇게 삼성페이로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신분증 기능만 삼성페이에 여기 딱 들어오게 되면 진짜 거의 지갑이 없어도 되는 순간이 거의 가까워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곳에서는 아직까지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삼성페이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혹시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지 못한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 못하는 곳뿐만 아니라 삼성페이 사용하면서 제가 말씀 못 드렸던 팁 있으시면 조금만 공유해 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